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이 내일 극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선 여전히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회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됐습니다. 열릴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사위 지금 여야 간사회동 방금 우리 국회 출입기자를 통해서 시청자분 전달을 드렸는데 또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증인 채택 문제, 청문 계획서 안건들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어느 하나 지금 제대로 의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열릴지 일단 저는 열릴 걸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국당이 증인 문제 얘기하고 있지만 증인 사실은 채택되더라도 법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증인 채택을 안 했느냐 그분들이 또 어찌 보면 이제 다 검찰 수사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다면 그분들이 아마 내가 법상 의무도 없는데 나가겠냐라고 생각하겠죠. 아마 자진해서 나올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서 지금 증인 채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내일이고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증인 갖고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오히려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뭐 준비라든지 자료 준비하면 정리는 뭐 많이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인 채택 여부로 지금 싸울 때인가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한국당 측에서 지금 원내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이걸 순순히 좀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왜 하느냐 이제 그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증인. 마저 여쭤볼게요. 어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증인 없이 청문회 하겠다 했는데 이 증인 없이라는 이야기가 앞에 가족 증인 없이 이 이야기입니까? 갑자기 이제 한국당 이인영 원내대표 나오면서는 증인 없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오면서 약간 말을 흘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원내대표끼리 얘기한다.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우리 쪽으로 오시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오자마자 바로 한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 이인영 원내대표 말이 어느 정도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혼자 가서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중진연석회의에서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일단 청문회를 하자. 그럼 증인 소환 안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냐? 시간상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봐요.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도 없이 하는 거를 한국당에서 오케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증인 소환이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렇죠. 충분히 예측입니다만 딱 그 협상하고 나오고 두 분이 말을 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는 약간 증인 얘기 여부는 나중에 법사위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증인 없는 걸로 전부 없는 걸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 그 두 말이 이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후보자만 불러도 충분히 그렇죠. 그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증인 여부는 그냥 법사위로 넘기지만 우리가 결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후폭풍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 당시 아마 안에서 얘기했을 때는 증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후보자 불러서 청문회 해보자 이 정도로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희 추측입니다. 순수히.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청문회 열릴 것 같습니까? 오늘 아침 지금 법사위 간사단 회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진짜 속내를 들어가면은 저는 민주당은 과히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유한국당은 어제 어떤 연유로 그런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그 명분을 잃는 수렁 속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에 가족이라는 괄호를 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애매하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누면 딸 입학 문제, 그다음에 웅동학원 문제,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한 건데 자유한국당에서 주로 이제 제기한 거는 그 교수님들이 많더라고요, 증인들 중에. 그런데 글쎄 이게 너무나 그 교수님들하고 가족들하고 관련이 많은 건들이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일반 후보자들의 증인 문제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라 아마 자유한국당이 증인 채택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어제 합의, 그다음에 청문회를 하고자 했던 전략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증인 문제로 청문회를 무산시킨다? 그러면은 그 모든 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어쨌든 뭐 청문회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법사위에서 이 증인 채택 문제를 왜 논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채택을 한들
그분들이 지금 검찰 수사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하는데 여기 나오겠습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제가 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법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 5.16 있잖아요. 소환이 안 된 안 거기 됐으니까.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와서 물론 억울하게 자기가 뭐 희생되고 있거나 자기가 말을 할 기회를 못 얻었다 이런 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언론에 나가면 되거든요.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인 예. 채택 문제가 제가 보기에 쟁점이 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증인 출석에 사실 강제성이 없잖아요. 5일 이전에 이걸 통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증인 없이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데 증인 없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저런 청문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 없는 청문회,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강제도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조국 후보자 스스로 했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청와대 여권의 수순을 통해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면죄부만 주고 넘어가는 그런 결과로 귀착이 될 텐데 예. 왜 이런 청문회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제 뭐 야당 중진 의원들이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당내 비판 때문에 아마 청문회를 받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인데 지금 3일날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스스로 셀프 기자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날 똑같이 자유한국당에서 그 인사청문회 TF팀에서 똑같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거기서 눈에 띌 만한 결정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때는 인사청문회 합의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때도 꺼내놓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럼 과연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면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왜 굳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받았을까라는 데는 계속적으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왜 조금 받았을까 다른 얘기가 이야기를 왜 받았을까?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아마 선택의 상황이었어요. 후보자를 선택할 건가 아니면 증인까지 함께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사실은 후보자가 100배는 중요합니다. 증인들이 나와서 본인이 어쨌든 뭐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대부분 본다 그러면 뭐 나는 관계없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6번인가 7번을 인사청문회를 했는데요. 증인 나온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인 채택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후보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반박 기자회견도 했지만 결국은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질문하고. 그런데 후보자한테 추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후보자한테 추궁해야 그 문제에 대한 진위를 가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자료 요청 문제 얘기하지만요. 임명될 거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의원실이라든지 자료를 계속 많이 모아놨습니다. 제보도 많이 받아놨고 이걸 사실 어찌 보면 한번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2달 동안 준비했는데 결정적으로 청문회가 열려야 그걸 써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결정적인 한 방은 얘기합니다만 아마 기자간담회와 또 인사청문회는 다른 건 인사청문회는 또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어요. 물론 기자간담회도 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약간 세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좀 감춰졌던 자료들을 그러니까 증인이 없이도 우리가 자료로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제보 내용 같은 것들을 뭐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추궁한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기자간담회하고 반박 간담회 하면서 어느 정도 쟁점이 추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하기 전에 준비 절차하는 것처럼 양측의 얘기를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히려 인사청문회는 거의 제가 보기에 이틀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하루는 양측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쟁점은 거의 추려졌고 예. 여기 이제 남은 쟁점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도 뭐 차수 변경해서 밤새 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6일까지 송부해달라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기간이 문제 그것만 되는데 이제 그렇죠. 문제가 근데 그 되는 부분은 아마 좀 뭐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 예. 그러면 근데 뭐 11시 50분까지 했는데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뭐 유들이 있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추려진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다 나왔죠. 언론에 다 나왔는데 지금 오늘 당장 본다면 그전에는 아마 입시 문제가 대부분 대학 진학 문제였어요. 고대 진입 입학했을 때 논문 문제였는데 어제 오늘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의전원.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어쨌든 뭐 시험 문제라든지 현재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다니던 대학과 현재 다니던 어떤 의전원 그다음에
공소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검찰 수사는 현재 의전원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언론은 기자간담회 이후에 밝혀진 내용들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언론의 관심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랑 비슷해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의전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졌거든요. 의전은 현재 예. 제도가. 근데 이제 대학 입시는 뭐 수시냐 정시냐 어떻게 가냐 학생 분야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이랬던 것 같아서 아마 제가 보기엔 쟁점이 이 의전원 입시와 관련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동양대 뭐 표창장이라든지 지금 키스트 뭐 예.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롭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날 아마 이제 지금 수사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많이 서로 얘기를 못했어요. 서로 조심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검찰발로 나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위를 물을 가능성들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14일 날 제출이 됐잖아요.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쭉 상황을 보면은 그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간의 진영 싸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사실은 발생을 한 거예요. 검찰 수사라는. 그래서 저는 뭐 그 정치권에서는 일부 뭐 야당의 시간, 뭐 여당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는 이미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양대 표창장 위입 변조 문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뭐 위중교사 의혹까지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거고 오늘 내일간에 이제 총명한 내일은 뭐 예정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간에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검찰 수가 또 어떤 식으로 튈지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뒷부분에 글쎄요 질문할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네네. 현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맞아. 일단 유조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 후보자의 부인이 위임을 해달라는 어떤 청탁성 어떤 전화를 총장에게 했다. 그렇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예, 되고 예,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뭐 우리 당 측에서 뭐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여권의 이제 핵심 두 가지가 관계자와 이제 여당 의원이 직접 예.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요, 저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총장이 모든 직인을 본인이 다 관리해서 찍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아마 위임을 해놓고 아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시상 방식이 들어보니까 아마 각 단과 대학이나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올리면 결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아마 저는 어떻게 해왔는지 저 대학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이 이제 그 일렬 번호상 없다 그러는데 그럼 아마 전루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없는 것이냐. 그러면 아마 지금 조 후보자 딸이 갖고 있는 어쨌든 상장이 있을 거니까 표창장이 예. 그 일렬 번호가 있을 거니까 그 앞뒤로 받은 것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되지 지금 단순히 예를 들어서 자료가 없다. 근거가 없다 해서 이게 위조다라고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어제 동양대 여기서 나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근거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정보도 요청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총장은 이제 나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렇죠.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양대에서 모든 주는 표창장이나 상장에 대해서 총장이 다 알고 있느냐. 그게 전제가 되거든요. 본인이 네. 어쨌든 해준 적이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장이라는 게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하기관에서 위임받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 결국 수사형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건을 나눠봐야 되는데 좀 전에 현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표창장 자체의 위변조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과 별개로 어제 오늘 얘기 나온 건 사실은 그 정모 교수께서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 교수께서 총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여권 핵심 관계자, 의원 이런 분들이 총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총장은 전혀 그런 표창장을 준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압력성,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앞서 있었던 표창장의 위의 변조 문제보다 지금 한창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적 의혹으로 떠오른 이 상황에서 이 뭐 위중 교사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의혹은 사실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팩트의 문제고 검찰의 시간으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이 부분-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제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아마 얘기가 금방 나올 텐데 누가 전화할 거 했더니 나올 텐데 본인이 어쨌든 이 전화 받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 전화 한 분도 얘기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 양측의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결국은 아마 검찰의 수사 영역이다 보는 게 맞다. 이분이 뭐 나와서 저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뭐 압력성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해석할 땐 압력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처럼 또 그게 또 뭐 위증이라든지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말이 뭐 사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 그게 어떻게 전달됐느냐의 느낌의 차이인 것 같은데 조 후보자 측에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라는 취지였다라는 또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또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치 관련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다시 청문회 관련 이야기를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이 각자 좀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좀 이번 청문회 임할 일단은 있습니까? 그동안 뭐 언론 보도라는 게 대부분 도덕성 검증, 뭐 이런 윤리 검증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정책, 그러니까 법무 개혁이라든지 특히 뭐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집중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저희 당에서 팩트 체크한 게 많이 있어요. 허위 사실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 아마 확인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좀 쟁점이 됐는데 해소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본인이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받으면서 사실은 많은 부담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국 후보자의 그 진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야당이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내일 청문회 관건이 될 텐데요. 예. 글쎄 그 딸 입학과 관련한 문제들은 지금 언론이고 뭐 여러 의혹들이 많이 나왔고 어제 오늘 뭐 이 그 압력성 전화까지도 나왔는데 그건 좀 검찰 영역으로 간다 치고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그 제시된 그 제출된 그 제보를 통해서 사모펀드 굉장히 어려워서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따지기가 어려운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그 기자간담회,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모른다라고 쭉 많이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후보자의 거짓을 밝혀내는데 야당이 많이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해봅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 했던 그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조 후보자가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패를 다 드러낸 거 아니냐. 그래서 조 후보자는 오히려 불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기자간담회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글쎄 제가 만약에 조국 후보자는 또 다른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는 뭐 매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모른다는 답이 뭐 100회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이번 건은 이 지금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답을 또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야당으로서 정말 스모킹건이 없으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 조 후보자 출근길에 청문회에서 아는 건 아는 대로 답하겠다. 간담회 이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검찰 조사와 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답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있죠. 조 후보자는 어떻게 아니 그거는 이야기를 할까요? 불가피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뭐 검찰 스스로 자청한 건 아니고 한국당에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후보자 본인은 이제 위증은 안 돼요. 증인은 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검찰 수사의 유불리 부분은 있거든요. 유불리 부분도 있지만 또 수사에 관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이게 뭐 본인에 관련된 건 있지만 검찰 수사 방향과 관련된 거. 지난번에도 굉장히 말을 조심했던 거는 예. 수사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검찰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 저는 뭐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아마 이제 모른다고 막 얘기 많이 했던 걸 많이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질문이 반복된 게 훨씬 많아요. 제가 보기 같은 질문 10번도 더 나왔거든요. 똑같은 질문 똑같이 하면 똑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자간담회 끝난 다음에도 기자들이 왜 그렇게 밖에 질문 못하냐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느냐 질문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 부분이라 아마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보통 국회 뭐 청문회 같은 거 많이 보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이제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공방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야 의원들 간에 뭐 사퇴질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일도 비슷한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추측이 되어서 오전 시간 많이 좀 허비를 할 거고 자료 제출 문제, 증인 문제 갖고 또 시끄럽게 하면서 서로 간에 실체적 진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연 이게 하루짜리 증인 없는 이 청문회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데는 계속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를 합의해 주면서 청와대, 뭐 민주당 쪽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오케이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또 청와대가 이걸 받았을 만한 그런 충분한, 그러니까 뭐 시간이 다 됐다 할 때까지도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대통령 생각 크게 뭐 바뀌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더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넘어갈 것 같았던 청문회가 오히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청문회를 거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 더 쥐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게 지금 순방 행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검찰의 시간이고 이제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오히려 더 그 수순을 더 빨리 가져가고자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청문 보통의 경우 검찰 수사라는 변수가 없으면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보고서 채택 여부와 연계해서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이제 정해진 수순이었고 검찰 수사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새로운 변수로 등장해서 이 전국을 좀 흔들리기 이전에 임명을 하려는 그런 생각이 더 굳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청와대 여권에서는 좀 더 가벼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청문회에서 앞서서 이제 현 부대변인께서도 현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뭐 혹시 모를 한 방을 가지고 나온다면 한국당이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에서의 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임명 고려 사항이 되진 않을까요? 이미 마음은 다 굳힌 걸까요? 그게 이제 결정적 한 방이 어떤 성격이냐에 달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을 때부터 여론 흐름이나 최근의 여론을 보면은 그 진영 싸움식으로 변해가면서 많이 이제 찬반이 좁혀져 왔잖아요. 근데 내일 청문회에서 무언가가 혹시 나왔는데 이게 여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게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와서 여론이 정말 완전히 찬반이 이제 격차가 벌어질 경우라면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저도 합니다. 비슷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언론 보도는 대부분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정적인 게 아마 90% 이상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아마 이게 언론의 위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찬반 여론은 물론 부정 여론이 뭐 많긴 합니다만 뭐 5대4, 6대4 뭐 이런 식의 약간 근접해 가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과연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보도 자체는 저는 아마 사실 보도 팩트 체크라고 봅니다. 그게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여론의 흐름과 민심의 흐름이 그러니까 언론의 흐름과 민심의 흐름이 꼭 같지는 않다. 이번에 드러나고 보는데 저는 아마 청문회 이후, 그러니까 청문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기자간담회 이후에 어쨌든 부정 여론이 조금 줄었고 긍정 여론이 늘었다고 본다 그러면 청문회를 잘 치르고 잘하면 저는 이게 역전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뭐 결정적인 한 방을 얘기하고 후보자가 네.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또 벌어지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청문회가 6일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그 바로 속전속결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우승이 중요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추이를 보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차피 주말은 뭐 볼 것 같아요. 예, 7, 8일이 주말이고 주말을 볼 것 그렇죠. 같다. 주말을 보고 아마 9일 날이 월요일이고 10일 날이 국매일이라 그러면 국매일이죠. 아마 임명은 뭐 9일 날 되지 9일 않겠냐라는 정도. 게 보통 뭐 한 이틀 예상하는 것 정도는 같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런 왜냐하면 말씀이신가요? 뭐 지금 아까 말씀처럼 또 6일 안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7일까지 갈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아마 모든 언론사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론 주말 통해서도 각 여론이 나올 텐데 청문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가 촛불 집회 오늘도 서울대 뭐 총학생회에서 기자회견 오전에 했었습니다. 고려대는 내일 하고요. 서울대는 9일 하고요. 오늘 또 대학 동기 형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쓴 글도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찬성 쪽 여론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여론 추이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논란도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지금 청와대는 매일 지금 성적표를 좀 받아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두어 번씩 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반은 진영 싸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체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느냐라는 데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면밀하게 이걸 진실되게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을 체크하고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좀 언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더더욱 이제 자유한국당 야당이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14일부터 한 20일 동안은 야당도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료 요구권도 없으면서도 매일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취재하면서 언론이 많이 이만큼을 끌고 왔는데 그게 언론이 비판적이라고 해서 모두 언론이 잘못됐다라고 언론마저도 진영 논리로 갈라놓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야당이 내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저는 언론이 이끌어왔다고 봐요. 그러면 청문회 기왕하기로 했으면 야당이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국민 여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상황인 거고요. 요즘에 보면은 수시 전형이 막 시작이 됐을 겁니다. 이제 9월달 갔으니까. 네. 그 수시 전형하면서 하나하나 인턴 자료 내고 학교 가기 위해서 고생한 10대, 20대 학생들,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 40대, 50대들의 학부형들이 내일 청문회 보면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바뀌지 않을까. 그 추이가 결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내일 청문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네네. 법사위 간사 중에 한 그쵸. 명인데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거나 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도 청문회는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최이배 의원은 또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랑 상의했을 것인가? 저는 약간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내 상황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대표한테 이제 사전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는 형식인데 저는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당내 상황이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최이배 의원은 뭐 개인 자격이라 그러는데 그 둘이 있는데 한 분이 참가하고 한 분이 참가 안 하면 그게 당에서 참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아마 그래서 뭐 지금 아마 이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예, 그 오신환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어제 특검과 국정조사 계속 실시할 거고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당과 공조를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이후에 임명이 되더라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겠다는 의지로 비춰지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 제기와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셀프 기자 간담회 그리고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다 나올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가피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변수는 거기서 좀 검찰 수사가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그 납득할 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특검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임명이 강행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일을 하게 되면 국정조사와 특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뭐 들고요. 조금, 이거를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을 분명히 찾아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밝혀내는 게 야당이 지금 해야 될 몫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제 국정조사가 문제되는 게요. 이게 수사 중인 상황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검찰의 뭐 사법기관과 입법부의 역할이 맞냐? 제가 뭐 수사 중인 상황에 또 국정조사를 하면 대부분 분들이 이 수사 중인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정조사는 뭐 당분간은 뭐 좀 크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일단 여야 합의가 될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저는 아마 검찰 수사 압박용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사실은 말씀처럼 검찰이 수사를 뭐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오히려 우리 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인사청문회 앞두고서 압수수색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소환조사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다 진술한 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소환조사는 모르겠어요. 압수수색은 이제 뭐 증거인멸 얘기할 수 있지만 소환조사는 상관없거든요. 특위해도. 근데 지금 오히려 인사청문회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특검은 그냥 저는 뭐 검찰 수사 빨리 해라. 이 정도 압박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은 특검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검사 이야기까지.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좀 제대로 완벽히 해주길 바라는 거야. 특검을 원치 않는다면 그런 그러니까 어떤 상반된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특검이요 결국은 그동안 보면 이제 정치적인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특검은 수사 범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범위가 넘어가면 우리 국정농단 특검도 보면 특검 하다가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사실은 특검 수사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아마 이제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특검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아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아마 이 법무개혁,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아니냐 이 논리와 우리는 왜 그냥 순수한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오히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을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아마 어제 오늘 나오는 것도 보면
결국은 그 학생생활 기록부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예. 결국은 뭐 본인과 수사기관이 갔는데 마침 더군다나 또 검사 출신 의원님이 또 했단 말이죠. 공개를 했죠. 그렇죠. 그 대부분 지금 한국당 측에서 이 폭로를 주도하는 분들이 보면은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물론 원래 검사 출신이 많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TF팀에 그분들이 많은데 좀 어찌 보면 언론에 안 나오는 자료들은 그분들이 많이 제시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거는 뭐 있는 건 아니지만 의심이죠.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과연 누가 수사할 거냐? 검찰 수사한다는데 자체적으로 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영장 발부를 청구하려 해도 검찰한테 올려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 경찰에서 이게 지금 검찰에 유출되는지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올려줄게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아마 또 제가 보기에 당연히 우리 공수처 얘기 같은 것도 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의원님,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국 후보자 당사자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 그건 이후에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지금 가족들 이제 조국 후보자 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 부분이 표창장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 그런 것까지 된 다음에 조국 후보자 임명이 된다. 굉장히 조국 후보자로서도 부담이 될 듯해요. 본인은 아니더라도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임명되기 전에 오늘 내일이나 이 예. 상황에 예. 후보자 부인을 소환할 건가? 예. 만약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거죠.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게 들어서 아마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닌 걸 보는데 그러면 임명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지금 언론 보도 나온 내용들은 뭐 후보자가 부인이 직접 전화해서 뭐 어떻게 있다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마 당장의 부인 이런 얘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모펀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 학원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먼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에 나갔다는 분들이 결국은 아마 뭐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언론 얘기처럼 뭐 조국 후보자 나가라거나 부인이 관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단은 뭐 들어와서 있는 대로 진술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발빠르게 하는 데는 굉장히 그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저는 검찰이 과연 혼자 했을까라는 논리도 많이 전개를 했었는데 일주일간 진행한 거 보면은 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데 검찰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광범위하게 그다음에 빠르게 수사하는 데는 무언가 핵심적인 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있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좀 전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뭐 정 교수 같은 경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제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관이 되고 나면 이제 수사하는데 좀 더 어렵지 않냐. 그래 이미 수사는 이만큼 진행됐다. 압수수색도 했고 소환조사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아니면 이 부분 안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수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아마 좀 효과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제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 전후로 좀 많이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혹은 그래서 더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검찰 이외에도 국회도 임명이 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임명 수순을까지 하게 된다면 야당에서는 지금 파국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국회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거보다요.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합의하기 전과 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안 하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임명했을 때랑 인사청문회 하면 어느 정도 절차는 거친 거거든요. 국회 역할을. 물론 이제 뭐 해임 건의안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해임 물론 뭐 할 걸로 봅니다. 특검도 발의하고 뭐 국정조사도 발의하겠지만 내년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제 국정감사도 있거든요. 이게 이 조국 청문회가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걸 다 들여놓고 국정감사도 안 하고 이것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정기국회 국면이 가면 예산 문제, 국감 문제, 여러 뭐 그동안 사실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 시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해야 할 일들은 다 그래도 할 것이다라고 보신다면 아니, 제대로 되지는 않겠죠. 이 정치 공방을 할 텐데 예.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어떤 얘기를 또 하셨냐면 국회는 지키되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글쎄 무슨 카드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17일부터 시작이 되고 다음 달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를 지키면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원직 총사퇴 외에
무슨 방법인지. 과연 근데 거기까지 갈까? 글쎄요. 그냥 그 이제 선언적인 얘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뭐 총사퇴는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수사받아야 돼요. 지금 정기국회 중에는 체포도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의원직 던지면 당장 체포. 패스트트랙 관련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열릴지 열려야 하는지 글쎄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